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입 가경, 별들의 전쟁입니다. 네,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은, 거봐라. 이렇게 무너지는 걸 예상하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뭐, 너무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비트코인과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가들이 있고, 그들 하나하나가 다 정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직하더라도 실력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들 있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지만 고객의 돈을 유용했을까요? 왜 출금 금지를 했을까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는 왜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리고 인수할 것 같이 하다가 또 인수 안 한다고 하고, 이건 좀 너무 충격적이죠.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큽니다. 바이낸스건 FTX건.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제 지인은 지금 FTX에 자신의 모든 거의 모든 암호 자산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황급히 저한테 전화가 왔고요. 너무나 뻔한, 뭐 영민하신 분인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래소가 고객의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하면 거래소가 망하면 못 찾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대답을 했죠. 네. 마운트곡스, 네, 해킹이었지만 어쨌건 돌려주는데 지금 8년 넘게 걸리고 있죠. 9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9년 뒤에 찾으시겠죠. 농담입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업계 자체가 그런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자지만, FTX 같은 데가 만약에 그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처럼 대출에 사용했다거나 은행보다 더하게 그것을 자신들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해가지고 지금 없다면, 돌려줄 수 없다면 이것은 형사범죄죠. 네. 아마 이 업계가 도덕적인 타격을 크게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은 도대체 비트코인을 믿는다 치고 이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믿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질문은 유용합니다. 네. 그렇죠. 비트코인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태민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마이클 셀러를 믿을 수 있고, 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별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별들의 전쟁. 영화 아시죠? 스타워즈. 여러분들 지금 이 사태를 관망하면서, 시간이 너무 남는데, 마음을 딴 데 좀 쏟고 싶다, 너무 괴롭다 이러신 분들은 스타워즈를 한번 보십시오. 스타워즈는 좀 특이한 시리즈였죠. 기술력이 안 됐을 때 먼저 4편인가 5편이 나와서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가져갔었고요. 저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나머지 시리즈들이 나와서 우리들이 모두 궁금해했던 거, 다스베이더가 누구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냈죠. 아나킨 스카이워커. 네,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타워즈의 전체 시리즈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이야기는 아주 그보다 오래전에 시작된 이야기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죠. 스타워즈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 덕후들이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당시에 뭐 일본 덕후들이 많았죠. 미국의 영화계에는 만화나 만화 뭐 이런 것들 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스타워즈는 일본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세 유럽의 그 십자군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나중에 저도 알게 됐는데요. 십자군 전쟁에 대한 시오노나나미 시리즈를 쭉 보면서 이 성전기사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왔고, 실제로 많은 에피소드들이 겹칩니다. 네. 역사가 참 상상력의 원천입니다. 제가 별들의 전쟁 얘기한다고 스타워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은 굉장한 허구 위에 있다라는, 뭐 전문 용어로는 착각인데요. 유용한 착각이라고 합니다. 유용한 착각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그 스타워즈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 악이 뒤집혀지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제다이 평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랜드마스터 이런 기사들이 참여하는 평의회인데, 그 은하공화국을 지키는 그 실제의 수호자들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게임이 안 되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무라이 집단이죠. 성전기사단이 그랬어요. 일당 100의 실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평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평의회는 공식적인 그 공화국의 기구는 아니죠. 단지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이 스타워즈에서는 포스라고, 우주의 포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신이죠. 가시고, 이 신의 부름에 의해 가지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우주의 균형, 포스의 균형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러면, 은하공화국을 지키는 이 제다이로부터는 어떻게 공화국을 지키죠?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네. 이들이 은하공국을 지키는 사명을 갖고 있는 이들인데,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젊고 어떤 누구보다 탁월한 제다이가 이들을 배신해서 결국은 공화국을 배신하죠. 그래서 상당수의 제다이들이, 존경받는 제다이들이 허무하게도 살해를 당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쭉 에피소드 2에 나오나 3에 나오나 쭉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다 연결되고 대단한 대작이죠. 자, 그런데 이 스타워즈가 단지 화려한 액션, 그 당시 파격적인 SF, 이런 것만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지 않겠죠. 거기 어떤 진지한 고민을, 그 현대적인 어떤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 미국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이 시스템도 스타워즈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미국이 지키는데 미국으로부터 세계는 어떻게 지키죠? 이런 질문은 너무 평범한 질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에피소드 몇 개까지는 굉장히 유망하고 이 은하계를 지키는 그런 제다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제다이였죠. 근데 몇 가지 불만이 쌓이고 유혹에 넘어가서 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다이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은하 제국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그러다 결국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가지고 극복이 되는 이야기죠. 그게 그래서 선과 악이 미묘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문학적인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가 보편적인 거를 다루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 비트코이너들이 그렇게까지 중립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고민할 때 우리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은 고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거 위에 놓는 거죠. 제다이 평의회가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행동을 하도록 기대되지만 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영화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제다이로부터 은하 공국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밸런스 오브 파워를 통해 가지고 이걸 견제할 수 있다라고 배우죠. 예, 제가 그걸 몰라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역사를 쭉 보면 그 밸런스 오브 파워가 맞는 말이지만 늘 맞진 않는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정학 강의에서도 계속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포스트 1945 시스템, 특히 금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케인스나 덱스터 화이트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금으로부터 이제 세계 금융망을 떼어내면 그거는 이제 둘이 공감을 하는데, 케인스의 고민은 그러면 미국의 횡포로부터는 어떻게 구하지? 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대표였던 덱스터 화이트는 국제 관료 시스템, 다시 말해서 각국의 더티한 정치가 개입되어 있는, 음흉한 정치가 개입되어 있는 국제 기구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지키지? 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질서는 어떤 그 틀 위에 있는데, 그 틀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틀을 지키는
기둥들이 있죠. 그 틀을 지키는 기둥이 그냥 틀과 기둥만 되면 좋지만 그들도 게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가 걸리면 이 기둥이 송두리째 흔들리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소라는 거는 이 생태계에서 꼭 필요하지만 거래소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들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이냐.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답 아닌 답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감정과 정의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암세포하고 일반 세포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없지만 상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상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명문화해서 글을 만드는 순간 틀려버리지만 상식이라는 여러 사람의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의 어떤 근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명징한 답을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그게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은 인류가 풀지 못했다. 그래서 금으로부터 자연 질서로부터 구속받기 싫어서 금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는데 금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니까 결국은 정치의 구속을 받게 되고 정치의 구속을 받는데 그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스타워즈의 제다이 평해에 같이 은하 공국을 지키는 그리고 우주의 포스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지만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낸스나 뭐 FTX나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기심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의 고민이 아니라 누적된 문명사적인 고민이고 스타워즈라는 그 영화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을 했죠. 고전들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십자군이라는 역사도 갖고 왔고요.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일본 덕후들이 또 일본의 많은 것들을 흡수해서 만든 거죠.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암흑기가 2015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5년도에 비트코인의 개발에 참여했던 구글 개발자가 갑자기 선언을 해요. 비트코인 실험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비트코인의 개발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결국은 자신이 풀려고 했던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것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내부자의 이런 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반응을 해서 3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분을 이제 제어해줘야 될 이론가들이 그분의 이제 어떤 그런 과거의 공헌도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던 사이에 나타났던 겁니다. 물론 그분이 제기했던 문제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닥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그분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런 고민을 했죠. 그때 스타워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나킨 스카이워커로의 배신으로부터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라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 고민을 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제가 워낙에 좋아해서 영화관에서 본 건 아니지만 몰아서 봤더니 한 이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봤어요. 흑백 영화로 봤던 기억이, 흑백 TV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보니까 1편부터 보니까 스토리가 아주 뭐 정교하더라고요. 네.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요 이런 고민 해보십시오. 그래서 왜 비트코인들이 그렇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수학적인 공식에 매이기를 원하는지, 바로 오늘의 우리가 직면한 이 사건은 비트코인이 허약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의 고민이 옳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죠. 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나를 믿지 말고 비트코인을 믿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와 비슷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풀리지 않는 인류의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을 고민할 때 하는 고민이 이거고요. 그걸 이제 잘 보여준 영화가 스타워즈고, 스타워즈가 보기가 좀 너무 방대하다 그러면 존윅을 보셔야 됩니다. 존윅은 시리즈 3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존윅의 콘티넨탈 호텔이 바로 이런 고민을 담고 있죠. 네. 제 회계 학회 영상을 보셔도 뭐 제가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짧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모두가 힘들 때입니다. 이렇게 별들이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 지인, 거기에 상당 부분의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 FTX에 물려버린 제 지인의 이야기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나요? 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